율리우스 시저의 게으름. 아니 뭐 지보고 만들라 그러나? 어차피 거기 학자들이 할 텐데. 그 자기가 왜 거기 참견하면서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거기 성서에 보면 이제 동방 박사 세 사람이 빛을 보고 이제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그 동방 박사가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뭘 보고 왔겠냐? 어떤 거였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따져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걔가 첨락은요. 별은 어디 안 가고 가만히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그림 있죠. 이게 누구 그림입니까? 그 그림들에는 이렇게 별들이 많이 등장해요. 별을 되게 진지하게 봤던 사람이에요. 여기 얼마나 아름다워. 이게 별에는 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별을 갖다가 그 장면을 아주 강조해가지고 딱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별자리를 찾을 수 있죠. 볼 수 있네요. 북자 모양? 그죠? 네. 북두칠성 있잖아요. 북두칠성. 그러니까 이 북두칠성을 아주 정확하게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 그렇다면 고은가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이 어디서 며칠 날 봤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날의 그쵸. 날짜를. 그러니까 그 다음 그림 보세요. 그래서 저기에 가가지고 이제는 파리에서 이제 국제 천문학회가 열린 거야. 국제 천문학회가 열릴 때 교수들이 그 대학원생들 막 오잖아요. 대학원생들에게 퀴즈를 내요. 자, 이 그림을 보고서 퀴즈인가요? 숙제인가요? 노동인가요? 퀴즈가 뭐냐면 저거 거는 거예요. 이게 노트북 거는 거죠. 노트북 걸어줄 테니까 너 이거 어디서 몇 월 며칠 날 저게 별이 뭔지 찾아내 그런 거예요. 네, 대학원생 등판 모든 걸 해결하는. 근데 이제는 서양은 프랑스는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속에는 다 뜯어 고쳐서도 밖에는 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가서 저기 있네. 그럼 고가 어디에 앉았을까? 앉아서 그 자리에서 정확히 좌표를 찍어서 프로그램을 돌려요. 프로그램을 딱 돌려서 저기 오는 게 딱 뭔가 봤더니 저기 딱 가서 저게 1890년이에요. 저 언덕 위에 하얀 집이라고 하는 그림이거든요. 예. 1890에 오베르인데 저게 6월 16일 저녁 8시 금성인 거야. 저 금성이군요. 예, 초저녁에 있던 금성이 딱 된 거죠. 역시 대학원생. 대학원생. 대학원생들은 모든 걸 다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퀴즈가 아니라 이제 숙제를 주신 거죠. 근데 또 다음 퀴즈가 또 있습니다. 다음 퀴즈. 그거 되게 특이하게 생긴 산이잖아요. 예. 저 산에서 저게 제목이 저때까지 저게 일출인지 월출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책에는 저게 일출로 돼 있고 어떤 책에는 월출로 되어 있어요. 예. 그 어차피 달도 동쪽에서 뜨고 해도 동쪽에 뜬단 말이야. 일출 쓰고 월출을 쓰는데 저게 대충 저 지역에 고가 살았을 지역에는 뭔지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저기 1889년 쌍내미라는 곳이에요. 예. 저게 7월 13일 저녁 9시 8분이야. 그럼 일출이겠어, 월출이겠어요? 8분까지 맞췄어. 되게 월출인 거죠. 월출인 거고. 예, 이런 식으로 또 되는 거예요. 대학원생이 맞췄다. 그 아래들 역사를 저게 고가 대체 어느 시절에 저게 갔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대학원생 보고 대충 맞추라고 했는데 9시 8분까지 맞춰버렸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또 이걸 또 해보는 사람이 있죠. 저게 월화정인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자, 전 저게 언제일까 다 맞춰보는 거죠. 저게 초승달 같아요, 금음달 같아요. 이게 애매한데 5초 웬그 했었잖아요. 5초 우리. 웬그. 아까 오른팔이면 네. 초승달, 초승달. 왼팔이면 금음달이에요. 금음달. 근데 저거는 오른손도 아니고 왼손도 아니야.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 위에 있잖아요. 애매하네. 그렇죠. 저거는 초승달도 아니고 금음달도 아니고 저 언제 보이는 거냐면요. 월식이에요. 월식. 월식 때 보이는 거, 월식 때. 월식이구나. 그 대충 신윤복이 살았을 때가 있잖아요. 그 시절에 한양에 월식이 언제 있었는가. 이거 또 항성님이 또 문제적 남자 나가셨을 때. 네. 근데 우리나라는 실록 있잖아, 실록. 실록에 정말 모든 걸 다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월식이 몇 개가 있는데 어떤 날은 비가 왔어. 근데 어떤 날은 비가 안 왔어. 그 따져고 보면 전날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그거 지금 1793년 8월 21일 자정 무렵이었다는 거죠. 제목을 잘 뽑으신다. 그림 속 남녀 데이트 데이트 시각은 이거 거의 뭐 디스패치죠. 야, 근데 이제 디스패치죠. 여기는 살짝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게 네. 고흐는 워낙에 별을 정확하게 많이 그렸어요. 그런데 신윤복도 다른 그림에서 천문현상을 이렇게 막 그렸었다. 그러면 이걸 되게 신뢰를 할 수가 있는데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신윤복이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저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잖아. 하지만 우리가 저걸 제대로 그렸다고 생각한다면 신윤복이 살았던 시절이라면 1794년 8월 21일
제사자이다 하는 거죠. 천문학은 우리가 상당히 프로그램을 잘 돌리면 그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예수의 별의 정체가 뭘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참 해성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해성은 그 당시에 좋은 징조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예수가 오는 좋은 징조였는데 해성은 불안한 징조예요. 뭐 왕 바꾸고 막 그럴 때요. 그다음에 유성 쫙 나가는 건 너무나 순간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아닐 거고. 그래서 이제는 또 뭘까 따져보는 게 초신성? 초신성. 초신성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케플러가 발견한 초신성이 있잖아요. 나 이게 그냥 불쾌한 게 있어. 우리나라 책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케플러가 발견한 초신성을 조선의 관상감도 그것을 똑같이 관찰했다. 근데 왜 그렇게 써요? 조선의 관상감이 관찰한 객성을 케플러도 운 좋게 봤다.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케플러가 글을 쓰면 전세 낸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왜 케플러가 한 걸 우리가 봤다는 거지? 케플러 예.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예? 우리는 정말로 기록을 잘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성일 때 할 수도 있는데 초신성은 아닐 것 같아요. 왜 초신성은 자리를 바꾸지 않고 거기에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뭘까? 도대체 그 사람은 뭘 보고 동방바성을 왔을까? 태양계에 보면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 있잖아요. 목성과 토성이 옛날로 가니까 목성이 맨눈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토성도 맨눈으로 보여요. 예. 무지하게 크거든. 근데 어쩌다 한번 목성과 토성이 딱 일치할 때가 있어. 두 개가 같이 붙어서 보여. 얼마나 크게 보이겠어요. 그러게요. 그게 목성과 토성의 대상합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붙어있던 게 아니라 살짝 떨어졌다 다시 붙었다 살짝 떨어졌다 같이 붙었다요. 근데 이게 서쪽에서 점점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따져보니까 기원전 7세기에 딱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800 수십 년만 한 번씩 일어나는데 목성과 토성이 붙었다가 떨어져. 또 목성과 토성이 붙었다가 떨어져. 또 목성과 토성이 붙었다가 떨어져. 800 수십 년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잠깐 사이 한두 달 사이 일어나요. 근데 그걸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쭉 왔다는 거죠. 그래서 기원전 7년쯤에 아마도 예수가 태어났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7년쯤. 그만큼 우리는 별을 보고 제대로 알 수가 있는데 달력의 권력인 시절이 있었어요. 그건 언제냐면 이집트 같은 경우는 어때 농사를 짓냐면 나일강이 있잖아요. 예. 나일강이 쫙 남쪽에서 쏟아져 나와요. 이제 범람을 하죠. 범람을 하면 어떻게 새로운 흙이 쫙 깔리는 거잖아. 예. 그러면 거기서 농사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독일에서 공부할 때 우리 시험시에 이집트 친구 있었는데 너 이집트 그러면 뭐 생각나? 이집트 그러면 나 사막 그랬더니 저기 사막 별로 못 봤대. 이집트는 삼각주라는 거예요. 걔가 그리는 이집트는 항상 초록색이야. 내가 그리는 이집트는 모래색인데 거기 걔랑 보니까 다르더라고. 걔는 그런 사막 못 가봤대요. 근데 거기가 이제 농사를 지으려면 그러니까 물이 한번 쫙 넘쳐야 돼요. 근데 언제 넘칠지를 몰라 일반인들은. 그런데 거기 제사장들은 알아요. 이게 언제 넘치는지.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쵸. 그 계절은 큰 계자리에 시리우스가 있어요. 시리우스. 시리우스가 어느 날 해보다 먼저 딱 뜰 때가 있어요. 해가 먼저 뜨고 뜨니까 그다음 시리우스니까 당연히 시리우스는 안 보이겠죠. 해보다 먼저 뜨면 새벽에 시리우스 딱 보이는 거야. 예. 그러면 제사장들 아는 거야. 곧 이게 범람한다. 딱 데이터로. 범람한다. 그러니까 너의 이제 지금부터 파종을 준비하거라 하는 거죠. 거기도 옛날부터 태양력을 달력을 만들어 놨었어요. 예. 잘 쓰고 있었는데 달력이 안 맞는 거야. 왜 1년이 365일이니? 6년도 없어. 그냥 365일이야. 그러니까 계속 어긋나 있는 거야. 처음에는 거기다 맞춰서 했는데. 그런데 그 천문현상을 아는 사람들만 딱 만들어가지고 그걸 했던 거죠. 와. 그러니까 그다음에 비밀의 달력이 있었구나. 비밀의 달력이 있는 권력인 거 권력. 권력이구나. 그게. 그러니까 비밀의 유기민 달력이. 같은 데도 많고 주로 열대지방은 적도에 가까워서 그래요. 계절이 안 바뀌어. 제사장들이 핵 제사장, 썼었다고. 제사장들의. 핵 썼네 진짜.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봐요. 다 틀리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면 그게 맞아. 그러면은 와 저 사람은 다른가 뭔가 보다. 다른 게 있다. 특별한가 보다. 특별한- 뭔가를 물려받았나 보다. 이러고 권력을 주는 거잖아요. 그쵸. 어. 되게 그런 천문연설 안 사람들이 특히 6인이 이런데도 언제 파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사장이 가지면 우리 막 갖다 바쳐. 갖다 바치면 내가 또 이렇게 신을 깨서 날짜를 받겠다. 그래가지고 야 일주일 후에 파종을 하고 준비를 하거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이미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쇼를 섞어가지고. 그렇죠. 약간 드라마틱하게 만들고. 또 이제는 우리가 로마를 봐야 되는데 예. 로마 달력이 왜 이렇게 엉터리하게 우리는 많은 거를 이제 그리스에서 물려받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학의 정통은 그리스에서 온 거예요. 로마가 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처음에 10달이었다가 뭐 12달이다 막 왔다 갔다 해요. 그 달력이 날짜가 뭐 어떨 때는 막 350일이었다 어떤 때는 420일 됐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냐면 그때도 제사장이 있었어요. 아. 날짜를 딱 정하는데 사람들이 가는 거야. 다 이렇게 돈 들고 가는 거지. 아, 제사장님, 내가 조금 있다가 은퇴인데 우리 애가 대학도 가야 되고 대학 한 2년 남았는데 나 몇 달만 더 하게 해주세요. 이거 좀 받으시고. 그래? 아. 그러면 뭐 몇 달 더 하지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또 어떨 때는 정부에 세금이 없어. 올해 세금 다 걷었는데 네. 곡간이 비었네. 어떻게? 야 지금 빨리 내년에 다음 주부터 내년 해버려. 그 내년 세금 다시 걷는 거야. 갑자기. 그 달력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온갖 부정부패 있고 사람들이 안정성이 없는 거야. 자기의 예측 가능하지 않는 거야. 신뢰가 깨지겠네요. 그렇죠. 이게 엉망진창이었던 거죠. 이때 율리우스 시저가 있는 거예요. 예. 케이사르가. 율리우스 시저가 이집트 침공해서 이집트에 가서 금은 보화뿐만 아니라 달력을 가지고 와요. 달력을 갖고 오는데 정확히 365.251로 갖고 오는 거예요. 비교적 괜찮아졌네요. 그런데 그때도 이미 달력이 365.251이 아니라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씩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365.242쯤 되는 줄 알고 있었어. 와, 되게 구체적으로 알고 네.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미 23년 다 개선을 했지. 그러니까 자기는 달력에 반영을 안 했을 뿐이지 학자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걔네들은 뭐 지구의 반지름, 지름도 다 알고 있던 친구들이니까. 야. 그래 놓고 이제 왔는데 율리우스 시저가 야 365.242 복잡하지 않아? 막 해가지고 야 그래봤자 기원전 46년이거든. 그럴 때 야 그냥 360.241과 360.251은 11분 14초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360.251로 해. 그럼 4년 만에 한 번씩 윤년 넣어. 그게 뭐가 문제야? 11분 14초인데 야 11분 14초 크냐? 너 지각 1시간도 안 되겠다. 뭐 된 거예요. 근데 그때가 BC 46년이었는데 예. 11분 14초가 그때부터 1582년까지 쌓이다 보니까 그게 열흘이 된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노트북을 받지 못하게 된 원흉이 누구예요? 율리우스. 율리우스 시저. 시저다. 율리우스 시저의 게으름. 아니 뭐 지보고 만들라 그러나? 어차피 거기 학자들이 할 텐데. 그 자기가 왜그 참견하면서 뭐 11분 14초가 뭐 대단해?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소수점까지 지켰어야죠. 내 생일 없어진 게 거기 있구나. 그렇구나. 그전에는 뭐 고대 노무가 달려있어요. 평년은 뭐 10개월 304일인 적도 있었고 평년은 12개월 355일, 윤년은 뭐 380일 막 엉망진창이었어요. 네. 심지어 기원전 46년 445일인 해도 있어. 이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진짜 있거든. 엉망이었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너는 어쩔 때는 300일 만에 304일 만에 한 살 먹고 어떨 때 445일 지나야 한 살 먹고 만약에 이게 군대라고 칩시다. 예? 어떤 애는 304일만 하면 1년인데 어떤 애는 445일 하면 1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꼴로는 나라가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율리우스 시저가 개혁자잖아요. 개혁자가 로마 달력을 딱 도입한 거죠. 근데 그때 1년이 언제냐 그냥 1월이 마르티우스. 마르티우스가 영어 마치, 아프릴리스, 마이오스, 유니오스 돼 있잖아요. 딱 봐도 마르티우스 마치랑 비슷하죠. 아프릴리스, 에이프릴, 마이오스, 메이, 주니오스, 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정보랑 많이 다르네요. 많이 다르죠. 네. 왜 마르티우스냐면 3월 때 지금의 3월이잖아요. 마치 3월 달에 저게 있었어. 예. 봄이잖아. 봄. 봄에다가 춘분이 있어요. 점점점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예. 봄에는 온갖 새싹들이 올라가고 새 생명이 시작되는 거야. 네. 이거 당연히 3월이 한 해가 되는 게 맞죠. 예. 그래가지고 보면 퀸틸리스가 5번째 달, 섹스틸리스 6번째 달, september 7번째 달, 옥토베르 8번째 달이에요. 밀렸네. 노벤베르 9번째, 데셈버 10번째 달. 이거 이거 있잖아요. 옥토퍼스가 뭐예요? 문어. 문어. 달이 몇 개예요? 8개. 8개란 말이야. 그 원래 8월이었어. 지금 10월이야. 그쵸. 그렇죠. 노벤버 오. 9달이고 화학 하시는 분 다 알잖아요. 데카. 10이죠. 10이란 뜻이잖아요. 네. 그런데 11월이 야누아리 쓰고 12월이 페브리우스였어요. 네. 지금 생각해봐요. 12월이 날짜가 제일 적잖아요. 근데 지금은 2월달이 적잖아. 그쵸. 그럼 왜 뜬금없이 2월달에 하루가 빠졌지? 이상했잖아요. 원래 저랬잖아요. 마르티우스 31일, 아프릴리스 30일, 마이오스 30일 이렇게 했던 거야. 마지막에 원래 퉁쳐가지고 윤년을 했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끝이 12월달에 날짜가 30일 안 됐던 거지. 그런데 율리우스가 이제는 새해 이제 딱 집정관으로 취임을 해야 돼. 예. 새해 취임하는 거야. 마르티우스에 취임해야 되는데 자기는 이미 권력을 가졌어. 권력을 가졌는데 형식적으로는 아직도 몇 달 남은 거야. 짜증나. 어떻게 하겠어? 달력 바꿔. 야. 탄력 바꿔. 바꿔. 내가 권력자인데. 어. 야 지금 왜 마르티우스에 1월 시작하는 거야? 야누아리스에 1월 시작해버려. 바꾼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금의 제뉴어리가 1월이 된 거죠. 원래 11월로 했던 게. 예. 이야, 이걸. 너무 재밌다 이거. 그래가지고 얘 날짜를 봐야 되는데 네. 마르티우스가 원래 3월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옮겼대. 마르티우스 원래 31일이었어요. 31일, 아프릴리스 30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제일 끝에 31일, 30일, 30일, 30일
된 거예요. 근데 7월 달이 율리우스가 줄라이를 바꾸잖아요. 원래 저기가 5번째 달인데 이름을 작게 넣어. 아, 자기 이름을, 율리우스가 율리우스를. 자기 생일 있으니까 넣어버린 거야. 31일로. 자기 생일. 그다음에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잖아요. 네. 내 생일은 8월인데 그 8월도 내 이름 넣어. 그래서 어거스트가 된 거야. 야, 이 사람들 지금 안 되겠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뭐니까 3월달 붙이면 3월이 31일, 31일, 30일, 30, 30일, 30, 31, 30, 30, 30, 30일, 29였어. 그러니까 이렇게 짝수 됐는데 아우구스트가 자기가 권력을 가졌단 말이야. 아니 율리우스는 자기 달은 31일인데 내 달은 30이야? 이렇게 기분 나빠. 나도 하루 가져야 돼. 하루 가자. 그 하루를 어디서 빼올 거야? 어서 떼와. 페브루어에서 29일이었던 29일이었던 2월에서 하루를 떼온 거죠. 만만하니까. 네. 원래 거기에 다 안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29에서 한 발 때 31일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불편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큰 달, 작은 달, 큰 달, 작은 달, 큰 달, 작은 달 됐는데 갑자기 7, 8월이 연속 큰 달 됐어요. 또 12월과 1월이 또 연속 큰 달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월급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게. 큰 달 전에 갑자기 7월, 8월 그렇지 않은 더운데 31일씩 월급을 받는 거지.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말까 권력자들이 날짜를 막 바꿨던 거죠. 바꿨네. 아, 이거 되게 재밌네요. 전혀 몰랐어요. 네. 근데 그 줄리우스 시저가 11분 14초 0.0078일을 무시하는 바람에 결국 1582년에는 열흘을 빼야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봐야죠. 아까 처음에 그 우리 목사님이 스노빙고단 네. 아시죠? 이곳은 1월 7일 성탄절입니다. 따져보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나요? 그치,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딴 나라는 율리우스 달력을, 그레고리스 달력을 1582년부터 바꾸기 시작해요. 그런데 러시아는 1919년에야 그레고리역을 도입해요. 우리 3.1절 할 때나 겨우. 그런데 저 나라는 교회는 여전히 율리우스력을 써요. 그리스 정교회와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계 러시아 정교회는 그냥 나는 너희 로마 카톨과 상관없어. 율리우스력을 쓸 거야 한 거야. 그러니까 1582년까지 이미 열흘 차이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1600년은 상관없는데 1700년, 1800, 1900년이 그레고리스 달력에서는 윤년이 아닌데 율리우스 달력에서는 윤년인 거야. 그러니까 원래 열흘 차이에다가 3일 차이가 더 나죠. 그러니까 12월 25일에다가 13일을 더했더니 1월 7일이 된 거죠. 그래서 딴 나라는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인데 저 나라는 해피 뉴 이어 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는 러시아와 그리스의 정교회가 우리 남들의 그 권력이 있어. 난 로마 카톨릭의 권력과 상관이 없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혁명이 무슨 혁명? 몇 월 혁명이에요? 제가 좀 역사에 약해서 관장님 죄송합니다. 10월 혁명이에요. 10월 혁명. 10월 혁명? 10월 혁명인가? 10월 혁명이에요. 10월. 그러니까 러시아는 매년 10월 혁명 기념회를 하는데 그 퍼레이드를 11월 달에. 왜 그래 또? 그 달력 때문에. 그러니까 걔는 혁명을 할 땐 10월이었어. 달력 도입이 있었어가지고. 1919년에 달력을 도입하니까 네. 러시아 혁명 그 전에 일어났잖아요. 그 전에 10월에 했는데 그 당시 10월인데 지금 달력을 하니까 11월이야. 헷갈리지. 참 이것도 그 10월 달에 하든지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하고. 결국에 왜 이런 달력에 문제가 생기냐면 지구와 태양이 사람 걱정을 안 해줘요. 그렇죠. 딱 맞춰준 소수점 없이 해줬으면 딱 그러니까 맞는데. 달도 정확하게 28일 만에 한 바퀴 딱 돌아주면 아니면 뭐 30일 만에 돌아준다지. 지구가 태양을 돌 때 정확하게 360일 만에 딱 돌아주면 그 타이밍이 딱 맞으면. 얼마나 좋아. 그 12달 30일씩 하면 딱 되잖아요. 근데 뭐 360일 242일 만에 돌고 뭐 29.53일 만에 달도 한 바퀴 바뀌고. 그러니까 그 차례도 소수점 계산해야 되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달력도 완벽한 달력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사실 그거를 정확히 일치될 확률 자체가 거의 없겠네요. 예. 그죠. 지금 달력에 문제가 정말 많아요. 지금 달력 보면 매년 달력 새로 찍어야 돼. 맞아요. 우리 달력 이거. 매년 1월 1일을 월요일로 딱 고정해봐. 얼마나 편해 인생이. 그러니까요. 달력 하나 갖고 천년 만년 쓸 수 있잖아요. 외울 수도 있어 막. 네. 내 그런데 생일은 무슨 달력을 요일이야. 매년 새로 해야 돼. 그럼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불편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것도 있어요. 왜 평가잖아요. 네.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하는데 1사분기 매출 얼마, 2사분기 매출 하는데 1사분기 너 잘했고 2사분기 1사분기 늘었네 했는데 날짜가 늘어. 영업일이 달라. 영업일이 달라. 어. 1사분기 90일, 2사분기 91일, 3사분기, 4사분기 92일이에요. 그러니까 3사분기나 4사분기 팀장 했던 사람은 1, 2분기에 팀장 했으면 더 유리한 거야. 그렇죠. 김 팀장은 확실히 이 팀장보다 실적이 좋네. 일을 더 많이 했는데 뭐. 왜냐면 3일을 더 했으니까. 상반기, 하반기에 보면 더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이것도 좀 크게 불편한 거죠. 거기다가
게다가 또 우리는 천문학 좋아하는데 1월 1일이 네. 천문학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날이야. 그래서 3월 21일, 뭐 6월 21일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1월 1일은 천문학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참 우리 좀 잘 좀 의미 있는 걸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네. 그다음에 이 달력도 또 완벽하지 않은 게 실제 1년은 365.242일이라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진짜 365.242일 98791이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저기까지예요. 네. 365.242일 242일 98791. 어려우니까 360.242일까지만 외세요. 네. 근데 율리우스 달력은 365.251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1년과 매년 11분 14초가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레고리우스 달력은 360.2425일 뭐 이렇게 했어요. 그게 여전히 26초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333년이 지나고 나면 또 하루가 차이가 나. 그러네, 그러겠네요. 왜냐면은 정확하지 않으니까. 정확지 네. 않으니까. 저 맨 위에 있는 수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또 헤이스라고 하는 또 독일 학자가 뭔가 자기 이름 남기고 싶어서 야 이거 윤년 기준을 바꿔야 돼. 3200으로 나눠주면 또 하루 윤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아, 저분 숟가락 너무 잘 숟가락 넣은 거죠. 네. 아무도 동감하지 않았어. 야 우리 중에 3200년 누가 있을 줄 알아? 3200 인간이 있을 것 같은데 하고서 그때 그 사람들이 가서 고민해라고 놨던 겁니다. 아, 케플러, 율리우스, 헤이스. 조심하세요. 유감입니다. 유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양 달력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도 달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종대왕 시대에 달력을 만들어요. 근데 세종대왕이 갑자기 왜 달력을 만들었을까요? 아, 이거 왠지 또 큰 그림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큰 그림이 있어요. 그분이 4대왕이에요. 그러니까 4대왕. 4대왕 됐으면 뭐 한 100년쯤 있다 됐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겨우 30년이야. 그러니까요. 개코한 지 30년 태종 셋에 돼가지고 됐단 말이에요. 야, 네 번째인데 그거 네 번째. 굉장히 짧았네요. 그러니까 도대체 30년 새 도대체 얼마나 나라가 불안했으면 바뀌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조선은 무신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이성계 무신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성리학자들의 연합 정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막 셌는데 처음에 성략대가 엄청 센 거야. 야 안 되겠다. 왕권을 세우겠어. 왕권 세우려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야 돼. 그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지 뭐하러 그래? 백성들에게 좋은 걸 줘야 되는 거야. 살기 좋게 돼. 그러니까 농사직선, 농사책 만들고 의학책 만들고 농사 치트키 주고. 네. 네. 다양하게 살게끔 원래 그 전에 없었던 걸 만들어준 거예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달력인 거예요. 아. 달력이 왜 필요해요? 농업 국가잖아요. 농업 농사 지어야 국가에서 되거든. 중요한 건 제일 달력인 거야. 그 당시에 내가 음력을 막 세고 있었는데 음력으로 뭐 하기가 너무나 불편해. 이거 갖고는 날짜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달력 농사는 달 보고 짓는 게 아니잖아. 해 보고 짓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해와 관련된 달력을 만들어야 돼. 야, 그 달력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우리 학자들 다 모여봐.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있잖아. 한글도 만들고 막 그러는데 4대부만 한 게 아니라 장영실 같이 기술만 있는 사람들은 막 도입한단 말이에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에게 다 과거 붙은 사람들에게 수학도 하라 그래. 그 수학 공부를 막 시켜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아라비아 달력을 얻게 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 보면요. 선덕여왕. 선덕여왕. 선덕여왕이요, 아, 선덕여왕. 우리 미실 고현정- 나오고 막 그런 네, 거잖아요. 고현정 배우.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월천대사를 잡아낸 거예요. 월천대사를 잡는 사람이 권력을 가져. 왜 월천대사가 뭘 갖고 있냐면 일식과 월식을 계산한 사람이잖아요. 네. 천문을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월천대사가 자기 편이어야 돼야지 내가 권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야. 왜? 월천대사가 다 얘기해 주는 거지. 선덕여왕이 미신다 딱 해주고 당신에게 권위를 주려면 선언하세요. 몇 월 며칠 날 딱 제사를 지내는 거야. 딱 제사 질 때 일식이 된다. 그 백성들은 하늘이 택한 사람이 선덕이구나 아는 거죠. 근데 택한 사람이다. 그렇죠. 근데 자기네가 알 게 뭐야? 선덕여왕이. 어떻게 저걸 맞췄지? 근데 하늘 그게 택했구만. 사실 뒤에 누가 있냐면 월천대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만큼 이제 그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갖고 있는 책력이 대명령이라는 게 있었어요. 남부 대명령. 송나라에서 주는 건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딴 나라는 그 자기 중국이나 자기네 속국이라 생각할 때 하나를 주는데 그래도 조선은 좀 똑똑한 나라라고 여러 부를 줘. 근데 대명령은 태음, 태양력, 달과 태양을 다 쓰는 거예요. 근데 1년은 365.2428일, 한 달을 29.530, 591로 해서 상당히 정확한 거죠. 상당히 정확하네요. 상당히 정확해. 이걸 갖고 하는데 조선시대는 처음으로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이거 해야겠다. 하면 칠정산 내편과 칠성산 외편이라는 걸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던 게 이순지, 김담 이런 사람들을 딱 들여다가지고 그러니까 조선의 하늘을 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는 칠정산이라고 하는 칠정산이 뭐냐면 아라비아의 달력이에요. 아라비아 달력을 우리한테 도입을
도입을 하는 거야. 예. 근데 아라비아랑 우리랑 다르잖아. 다르죠. 근데 그네 원리를 도입해서 우리나라에 맞춰서 천문 계산을 하는 겁니다. 우와. 근데 보면 정말 정확해요. 이거 율리우스 달력의 대병력 칠정사 그레고리역 봐봐요. 율리우스 달력의 실제하고 오차가 1년에 11분 시다차잖아요. 중국의 대병력 괜찮았어요. 1분밖에 안 나는 거야. 그레고스력에서. 그런데 우리나라의 칠정사는 34초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그레고리우스력이 이제 맞다고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정확하게 측정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저 때가 저당 1442년이었어요. 예. 15세기입니다. 15세기에 이 정도의 계산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라비아, 중국, 한국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1442년에 이 어마어마한 달력을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일치월장 더 발전해야 되잖아요. 슬그머니 사라지고 맙니다. 여기서 더 발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 다음에 정조 때 또 한 번 살짝 뭐가 있고 없는 거예요. 왕권이 확립됐거든. 다 이제 날 따르고 있거든. 그렇다니까 우리가 이제 목숨 바쳐서 이제 곤장 쳐가면서 할 의욕이 없어진 거죠. 이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졌군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시대 때 과학과 기술로 왕창 했다가 정조 때 한 번 했다가 그 다음에 대충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절실함을 느끼지 못했던 거죠. 그때 이제 또 예, 그렇게 안타까운 얘기고요. 이정모 관장님이 계셨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멸치 예. 넘치게. 그러면 또 근데 우리 또 역사가 새로운 달력을 이제 꿈꾸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새로운 달력을 꿈꾸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달력 만들기 힘들잖아. 사이언스 2023 달력. 예. 약간 책 형식이에요. 이게 네, 너무 맞습니다. 표지에서부터 네. 마음에 들어요. 아무튼 저희 달력 새로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나와가지고 저도 살짝 봤는데 달력. 정말 디테일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여기 숨어있는 감사합니다. 디테일을 여기 보시면 네, 다. 여러 정보들이 있어요. 예, 예. 저도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2개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저도. 그 제일 뒤에 보면 야 이거 디자인하신 분이요. 예. 압센세니우스 결절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압셈 세니우스. 압센세니 없으니까 앱센스야. 앱센스. 부재중. 네. 없는 별자리를 만들어가서 네. 부재중 표시하라고 딱 해두면 오늘 사무실에 안 나오셨어요. 아, 네. 휴가 중이에요. 뜻인 거죠. 그러니까 괜히 여기서 기다리지 마세요. 네. 그래서 다시 계속 아무튼 다시 네, 돌아가세요. 돌아가서 네. 우리 새로운 달력을 꿈꿔요. 제가 꿈꾸는 게 아니라 저는 포기했는데 네. 아니, 그 꿈꾸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달력이 불편하거든. 아까도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달력을 불편한 게 없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달력을 한 번만 만들고 계속 쓸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다 일정하게 날짜를 맞추면 어떨까. 요일이 안 바뀌어서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력이 나온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13달짜리 달력이 났어요. 13달. 360을 안 하고 28일씩 13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64일이야. 하루가 남잖아요. 예. 28씩 13달 하면 요일이 똑같아요. 그죠? 바뀔 일 없죠. 매달 28일이니까. 그러니까요. 바뀔 일이 없어. 마지막 하루 남잖아요. 이 마지막 하루 남을 때는 요일을 주지 않는 거야. 아. 그 다음에 왜? 눌이야, 눌. 눌이야, 눌. 어. 그냥 놀면 돼. 축구를 하지만 놀자. 이렇게. 놀자. 주로 옛날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는 거 있잖아. 그걸 다 노는 날로 해놔요. 축제는. 이집트도 그랬고 프랑스 혁명 달력도 그래. 여기서 노는 날인 거야. 혹시 윤년이 오잖아. 이틀 오잖아. 이틀 놀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실 생각해보면 달력에 혁신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또 어떤 달력이 있냐면 예, 예. 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한 달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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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교대로 하는 거예요. 1월 31일, 2월 31일, 3월 30일. 그러니까 31일, 30, 30. 다시 31일, 4월부터 31일, 30, 30. 또 6월부터 7월부터 31일, 30, 30. 똑같이 한 거죠. 그러니까 한 분기당 91일씩 한 거예요. 아. 그럼 또 하루가 안 맞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12월 마지막 날 또 하루 그냥 놀지 뭐. 놀아. 놀지 뭐. 근데 또 이렇게 뭐 윤년이 생겨 6월 30일 다음에 하루도 놀지 뭐. 그 상반기 한 반기 딱딱 맞게 되고. 아. 그럼 달력을 하나 저것도 한 번만 만들어두면 평생 죽을 때까지 대대손손 쓸 수가 있는 달력이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달력을 개혁한 사람들은 달력을 만들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니까 달력은 되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 근데 옛날 사람들도 그 과학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게 냅두고 싶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하면 내가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그 달력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됐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민주주의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권력을 갖게 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달력에 대해서 우리가 민주화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이 민주주의 잘 지켜나가도록 하자고요. 아, 오늘 너무 재밌게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방송을 했어요. 권력도 사람의 욕심도 그리고 약간 히스토리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배운 느낌이라서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모 관장님께 박수 한번 주시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